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공식적으로는 16개월이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에 여가부의 실질적 리더십 공백은 2년에 가깝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내세우면서 여가부의 권한 역할이 너무 크게 축소되었고,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데이트 폭력 등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이 현안에 있어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산적해 있던 이 일들을 해낼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간 여성가족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명되신 이후에 이런 과도한 의혹 제기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요. 어제 한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조금 설명을 네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로 저희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자 또한 광화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며칠간은 광화문에 있고 그리고 며칠간은 강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십니다.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발달장애 자녀분 돌보면서 처해졌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오해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제가 세 아이 엄마인데요. 저도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내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도 가족이나 뭐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 또 고마움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자께서 지명 첫날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셨나요?
네, 네. 소감문도 그렇고 오늘 네. 모두 발언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 사랑, 또 희망, 확신 이런 단어가 마치 가족에게 말하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께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또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아동, 장애인 돌봄 등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위해서 다양한 노력,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2년에 후보자님께서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 특위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안 참여를 요청하셨죠? 네, 그렇겠습니다. 예, 이때 무려 178명의 여야 의원께서 참여한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참여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가 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가 22년도였습니다. 발의 시점쯤 해서 5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살해한 부모의 숫자, 그리고 본인도 삶을 등진 숫자가 언론 보도된 것만 해도 30여 건이 넘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관련해서 이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방법이 실태조사이고, 그래서 돌봄 국가 책임제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담은 결의안이었습니다. 당시 여야 위원님들께 손편지를 한 장 한 장 써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198명이라는 공동발의 숫자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피고 그리고 관련된 일들을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